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변의 따뜻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감동 세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성공만 바라보며 달려온 한 남자가 30년 전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마주하게 된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할 첫사랑의 기억이나 가슴속에 묻어둔 시계 같은 소중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IT 업계에서 자산운용사 대표로 이름을 날리는 한진우 회장은 오늘따라 마음이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강남 한복판 높이 솟은 빌딩의 화려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가슴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듯 공허했거든요. 마침 예정되었던 중요한 점심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자 그는 왠지 모를 답답함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물리친 채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무작정 도로 위로 나섰습니다. 차는 어느새 화려한 도심을 지나 낡고 좁은 종로의 뒷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어린 시절 가난하지만 꿈이 많았던 청년 시절의 추억이 깃든 피막골 인근이었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가림막 사이로 길을 잃고 헤매던 그의 코끝을 구수한 고기, 육수 냄새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마법처럼 그의 발걸음을 낡은 골목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고급 외제차를 골목 어귀에 대충 세워둔 그는 홀린 듯 2년 국밥이라는 바랜 간판 아래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눅눅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그의 안경에 하얀 김을 서리게 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계약서보다 무거운 낡은 메뉴판이 벽에 걸려 있고 삐걱거리는 플라스틱 의자들이 그를 반겼죠. 맞춤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진우 회장은 이 낡은 국밥집에서 마치 길을 잘못 든 이방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왼쪽 손목에 찬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몇 점 없는 아주 귀한 한정판 명품 시계였지만 그에게는 성공의 훈장이자 동시에 잊지 못할 아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이쪽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맑고 경쾌한 목소리와 함께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처녀 은수가 밝은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진우 회장은 은수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 민정의 젊은 시절 모습이 은수의 얼굴에 그대로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쉰 목소리로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은수가 물잔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던 찰나 그녀의 시선이 진우 회장의 손목시계에 머물렀습니다. 은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한참을 멍하니 그 시계만 바라보았죠. 진우 회장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소매를 내려 시계를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배경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재촉 소리가 아니었다면 은수는 그 자리에 뿔이라도 내린 듯 서 있었을 겁니다. 진우 회장은 국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지만 뜨거운 국물 맛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은수가 어머니 민정에게 속삭이는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기 앉은 아저씨 시계 말이야. 엄마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그 시계랑 정말 똑같아. 그 소리를 들은 주방 안쪽에서 챙그랑하며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회장은 본능적으로 일어섰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30년 전 과거로 되돌아가는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우 회장이 찬 시계와 국밥집 주인이 간직한 시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지켜봐 주세요. 은수의 목소리에 주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진우 회장은 카운터 앞에 서서 마른 침을 삼키며 주방 커튼 너머를 응시했죠. 잠시 후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걷고 나타난 여인은 다름 아닌 그의 첫사랑 민정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맑은 눈망울만큼은 진우가 기억하던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기에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진우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하며 간신히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만 가지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수는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당황하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민정은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은수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손짓했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어머니의 서늘한 기색에 은수는 뒷걸음질치며 가게 문을 나섰고 낡은 국밥집에는 셔터가 내려가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민정이 안내하는 구석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안쪽 살림집으로 들어가더니 때 묻은 작은 비단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낙엽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는 마치 진우의 심장을 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죠. 민정이 떨리는 손길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는 진우가 차고 있는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모양의 롤렉스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시계는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여전히 초침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차마 시계에 손을 대지 못한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 시계는 그가 30년 전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민정에게 유학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건넸던 증표였습니다. 언제까지나 젊게 살자며 시계 뒷면에 forever 0이라는 문구까지 직접 새겨 넣었던 자신의 청춘이 그 상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민정은 시계를 진우 쪽으로 밀어내며 메마른 목소리로 이걸 왜 아직도 차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짧은 물음 한마디에 진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자신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민정의 시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은 두 개의 시계가 나란히 놓인 풍경은 마치 멈춰버린 30년의 시간을 억지로 이어 붙여놓은 듯 기괴하면서도 애절했습니다. 진우는 시계 뒷면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정이 간직해온 그 시계 뒷면에도 자신이 새긴 그 약속의 문구가 여전히 선명하게 박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민정은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응시하며 참아왔던 눈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유학을 떠난 직후 그의 부모님이 찾아와 건넸던 모진 말들과 차가운 돈 봉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은 유학지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 때 민정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진 수모를 견디며 이 낡은 골목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는 것을요. 진우는 은수가 자신의 딸임을 확신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쌓아온 명예와 부가 이 낡은 국밥집 테이블 위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민정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녀가 겪었을 30년의 고독과 고통이 느껴져 차마 손끝을 닿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가게 안을 채우며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비웃듯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마주한 진실 앞에서 진우 회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아픈 인연이 어떻게 치유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민정이 털어놓은 30년의 세월은 진우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혔습니다. 자신이 화려한 유학 생활을 만끽하고 자산운용사 대표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 민정은 차가운 골목 시장에서 막리를 하며 홀로 은수를 키워왔던 것이죠. 진우는 부모님이 민정에게 저질렀던 모진 행동을 이제야 알게 된 스스로가 너무나 원망스러워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진 자신의 비겁함이 거울 속 모습처럼 선명하게 드러나자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목소리 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은수를 보며 견눴어요. 그 아이가 당신을 닮아갈수록 내 마음은 더 단단해져야만 했으니까요. 민정의 한마디 한마디는 진우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수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킬 때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다음 날부터 진우 회장은 자신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비서를 시켜 은수의 학자금 대출 현황과 민정의 국밥집에 얽힌 부채 내역을 조용히 파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참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가 되면 그는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벗어던지고 허름한 면바지에 낡은 셔츠를 입은 채 다시 국밥집 골목을 찾았습니다. 진우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가 민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은 당황하며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진우의 눈에는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건 잘 알아. 하지만 은수 곁에서 속죄할 기회만이라도 주면 안 될까? 그의 간절한 부탁에 민정은 차갑게 돌아섰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밥집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손님이 남긴 그릇을 치우고 주방에 무거운 고기 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대접만 받던 진우에게 국밥집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육수에 손을 대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민정은 처음엔 그런 진우를 외면하며 독서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가게 문 앞에서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었던 민정의 마음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것이죠. 퇴근하던 은수는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진우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수는 이미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이 낯선 중년 신사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묵묵히 빗물을 닦아내는 진우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아저씨, 아빠라고 부르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시면 엄마가 더 속상해 하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진우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우 회장의 진심 어린 노력이 과연 민정과 은수의 다친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있을까요? 이 가족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여러분도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게 안에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회장은 매일 오후 국밥집으로 출근해 앞치마를 두르고 바닥을 쓸며 손님들을 맞이했죠. 처음에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민정도 이제는 그가 건네는 보리차 잔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대화는 짧고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오랜 원망 대신 조금씩 피어나는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백을 단번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느 날 영업을 마친 뒤 민정과 은수를 앞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내세우는 대신 은수가 꿈꾸던 사회복지사,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돈으로 갚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너의 앞날에 비바람이 칠 때 우산 하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진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고 민정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말없이 진우의 잔에 따뜻한 국물을 채워주었습니다. 은수는 점차 진우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입안에서 맴돌며 튀어나오지 않던 단어였지만 진우가 자신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늦은 밤 귀갓길을 지켜주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린 것이죠. 진우는 딸에게 아빠라는 말을 처음 들은 날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주는 벅찬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밥집은 그들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닌 잃어버린 가족의 정을 되찾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민정 역시 진우의 꾸준한 노력에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골라오고 서툰 솜씨로 물을 써는 모습을 보며 그가 정말로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자신을 떠났던 비겁한 청년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하려는 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죠. 민정은 어느 날 진우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조용히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던 낡은 골목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골목 상인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민정의 국밥집을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현대적인 식당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그대로 인연국밥으로 유지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재회가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이제 가게 벽면에는 낡은 사진 대신 진우와 민정, 그리고 은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30년의 시간을 돌아 다시 마주한 이 가족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진우 회장은 화려한 사무실보다 이 낡은 국밥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임을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씬까지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은수의 대학교 졸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진우 회장은 정성스럽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하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우는 가슴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는 자신이 걸어온 참회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은수는 꽃다발을 들고 달려와 진우의 품에 안기며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건넸고, 진우는 딸을 꼭 껴안으며 대답 대신 깊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음을 알리는 작은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그들이 처음 재회했던 인연. 국밥 식당에서 가까운 이웃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치른 잔치였습니다. 진우는 민정의 손에 30년 전 전하지 못했던 새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민정은 수줍게 웃으며 진우의 손을 맞잡았고, 은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이별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걸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IT 업계의 냉철한 회장님이 아닌 동네에서 이름난 국밥집 아저씨로 더 자주 불립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성공보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저녁, 식사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전공을 살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버지가 물려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그 어떤 영화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게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여전히 두 개의 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30년 전 진우가 민정에게 주었던 낡은 시계와 진우가 차고 왔던 시계는 이제 한 상자 안에서 똑같은 초침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Forever Young이라는 문구처럼 그들의 사랑과 인연은 세월을 비껴가 영원한 청춘의 모습으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이 시계를 보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밥 한 그릇에 담긴 가족의 정을 느끼며 돌아갑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가게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진우와 민정은 나란히 서서 가게 앞 골목을 청소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록 머리칼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30년 전 그 청년과 소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흐르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자 선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진우 회장과 민정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의 공백을 사랑과 용서로 채운 이 가족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도 때로는 엇갈리고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연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멈춰버린 시계처럼 끊어진 인연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퍼레버 행복이 가득하시길 저희 오감동 세상이 응원하겠습니다.